네, 의정부시가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박희영 증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9명이 사망을 했던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특히 이 상황이 각 기관들로 전파됐던 상황 초기에 서울시청이나 행안부로부터 구청장 직접 구체적 지휘나 지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이런 구체적 역할 의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 점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박형 증인, 이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이런 구청 책임자들이 이 구속된 것은 이번 참사 전후로 이런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이런 모든 단계에서 용산구청의 역할이 부재했고 의무가 해태됐음이 분명히 입증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에서 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이 국가와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책임들이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중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 당국은 이 서울시 행안부의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주의 의무, 예견,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용산구청만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용산구청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랬어야 하고 서울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까? 똑같이 예측, 주의, 회피가 실패했는데 용산구청은 직접 책임이고 서울시 행안부는 추상적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응을 했다고 행안부도 서울시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응이 있었으면 그 대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 온 이런 이태원의 이런 헬로윈 기간의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 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재난 예방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다중 운집, 이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네, 이런 신종 재난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그 어떤 예측이나 그리고 이런 주체 여부를 떠나서 맞은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행사를 떠나서 이 다중 운집에 대한 이런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행정안전부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다중 인파 운집에 관한 연구, 또 조사, 정책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각 지자체, 각 기관들에 대비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지시하는 그런 총괄적 역할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재난을 듭니다. 대비하지 못한 그 총괄적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재난 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 역할은 당연히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대응한 부분을 또 살피겠습니다. 10월 29일 밤 11시 20분에 재난비서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으셨을 당시에 이 15명이 CPR이라는 상황 전달받으셨죠. 한 31분에 상황 31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심정지 환자가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지시를 하셨나 살펴보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라. 또 행안부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라.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그때 증인께서 했어야 된 역할은 즉각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시하시고 직접 주재하시고 중대본 운영을 결정하고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판단회의는 이 참사 발생하고 최초 보고받은 뒤로부터도 1시간이나 경과된 뒤에 재난본부장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증인께서 그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이 중대본 차원의 이 대응이 지원이 현장에선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본 운영 규정 제9조를 보면 서울시 지대본부장, 용산구 지대본부장에게 증인께서 대응 상황 점검하고 구체적 지시 지휘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 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하지 제가, 않으셨죠? 네,
그리고 18조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재난긴급대응단 현지 파견 요청해야 됩니다. 안 하셨죠? 상황관리관을 바로 보냈습니다. 상황관리관은 또 상황을 파악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재난관리기준 제11조 제3호 재난 발생 비상시에는 재난관리 조직을 비상체제로 신속하게 조직과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초기부터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이 전달됐는데 23시 48분 소방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는데도 행안부 중대본 즉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이 긴급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긴급구조 현장의 구조구급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증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응 단계도 보면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은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비상대책기구 가동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 구조가 우선이었다 하면서 중대본 가동 긴급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들의 매뉴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냐고 여쭙는 겁니다. 당시 참사 현장은 서울시 용산구, 보건복지부, 경찰, 긴급구조 지원 기관들로부터 인력 장비 지원이 아주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1차 청문회 때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인 증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현장은 완벽하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이 구조 인력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대응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증인에게 여쭙는 겁니다. 대응에 있어 증인의 역할이 충분하지. 예, 지금 와서 보면은 저의 행동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사고 직후에는 어떤 사고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대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관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중대본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수의 인명 피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중대본 가동 요건이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 예. 네, 정리해 그 주시죠.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